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조연입니다. 짜잔, 짜잔, 짜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 건강과 직결되는 우리 영양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 위함인데요. 이 중에서도 건강과 장수의 비밀, 좋은 지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는데 단순히 칼로리, 뭐 단백질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용성 영양소, 즉 좋은 지방이 핵심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지방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구글의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뽑은 탑4 영양소 안에서도 지용성인 것들이 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용성 영양소와 레이 커즈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탑4의 영양소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논문 바탕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7가지 영양소, 특히 지용성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야 된다. 효능을 보면 당연히 심혈관 건강 개선,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그리고 뇌기능, DHA, 신경 발달 지원을 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요, 주로 EPA와 DHA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압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심장의 리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고함량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마치 우리 심장과 뇌를 위한 최고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염증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특히 EPA와 DHA는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DHA 함량이 높은 걸 먹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하고요. EPA 수치가 너무 높은 것을 먹게 될 경우 이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요거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EPA 함량이 낮은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용성 비타민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죠. 칼슘의 흡수 촉진, 뼈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 그 다음에 염증 조절,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지만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심혈관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이 증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잖아요.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영양제로서 보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내 생활이 많고 또 핫팬츠나 나시티를 입고 외부에서 땡볕에서 한 15분, 30분을 햇볕을 쪼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자외선 차단제도 엄청 바르잖아요. 추가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 농도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시고 적정 수준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며 만드는 비타민 D인 거고요. 먹지 않아도 햇볕을 통해서 산책을 하시면서 쪼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드시라는 거고, 이 면역 시스템의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는 각종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성인 기준으로 1000에서 2000 IU 정도 챙겨 드시면 좋고요. 나는 매일 못 챙겨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4000에서 5000 IU를 한 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사로 비타민 D 맞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사 같은 경우는 25만 IU를 한 번 때리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도 갑자기 많은 양의 비타민 D 수치가 오면 놀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플라즈마 로겐입니다. 효능은 세포막 안정화, 항산화, 그리고 항염작용,
신경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이제 플라즈마로겐 수치를 보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충을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 파킨슨 이런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플라즈말로겐은 이 세포막의 주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특히 뇌와 신경세포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고 이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서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신호 전달 있잖아요. 모든 걸 통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막힘이 있으면 아프고 질환이 생기는 건데 이런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즈말로겐은 우리 세포의 벽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노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을 보호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인지질의 일종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코큐텐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 증진, 심지어 삼고에도 좋습니다.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있으신 분 또는 아니셔도 드셔도 되고요. 이제 비타민 B군과 더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해서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노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또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챙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얼굴이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큐텐 같은 경우는 다크서클부터 피부 주름, 미백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고 싶으시면 코큐텐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코큐텐이고요.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거 역시 또 애정하는데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퓨어한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상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 풍부한 올레산이 오메가 9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항염작용, 심혈관 건강 지원을 해주고 공복에 한 소주잔, 위스키잔으로 한 잔을 드시면 사실 뱃살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고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 또 연어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레드 와인도 있고 피쉬도 있는데요. 이런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 하시면 사실 살찌실 이유가 없고요. 이런 올리브 이런 것들을 드시다 보면 올레산, 그다음에 올레오칸탈, 항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이런 항산화제들이 우리의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레시틴입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면서 뇌와 간 건강을 지원하고 지방 유화 작용을 합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일 수 있는 유화 작용을 하는 데 돕고 있고요. 이 지질 대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뱃살 빼는데 레시틴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레시틴은 인지질의 한 형태로 신경 전달 물질 생성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을 주고요.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레시틴이 이제 세포막의 건축 자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연구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MCT 오일입니다. 중세 지방산인데요. 빠른 에너지 전환, 체지방 대사 촉진, 그리고 체중 관리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MCT는 간에서 빠르게 대사돼서 케톤체로 전환이 되거든요. 얘는 이제 뇌와 근육의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케토제닉 다이어트, 키톤식 하거나 이제 지방을 빨리 태우고
다이어트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7가지 건강한 지방 영양소의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포막을 보호하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7가지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지 말아야 할 지방은 좀 식탁에서 배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식용유,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고요. 이 식물성 지방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그러면 내 몸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런 기름들은 이 압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공정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저온에서 압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핵산이라는 용매가 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좋은 기름이 정말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자동차조차도 고급 휘발유, 뭐 엔진오일 이런 것들을 고급으로 하는데 우리 몸도 좀 사랑하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제나 영양소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이 추천했던 그런 것들이 다 지용성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용성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더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한 지방 7가지 알려드린 거를 토대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생활 습관에서 조금 더 건강과 가까워지도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